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장자네 집에 가서 배를 짜거나 밭을 매며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밭을 매다가 새하얀 알을 하나 발견하여 그것을 삶아 맛있게 먹었다. 그 후 할머니는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 구렁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구렁이를 뒤주 안에 넣고 삿갓으로 덮어놓았다. 그때 장자네 집의 딸 삼형제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와 낳은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큰딸에게 할머니는 미역국과 쌀밥을 끓여다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큰딸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할머니가 삿갓을 들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큰딸은 기겁을 하며 도망가 버렸다. 둘째 딸도 큰딸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막내딸은 미리 음식을 차려와 할머니를 잘 대접한 후 아기를 보고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 하고는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구렁이는 할머니에게 막내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으니 가서 얘기를 넣어달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어렵겠다고 하자 칼과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협박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장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장만 얻어 그냥 돌아왔다. 두 번째로 찾아가서도 김칫거리만 얻어 그냥 돌아왔다. 그러자 구렁이 아들이 화를 내며 당장 달려들듯이 야단을 했다. 할 수 없이 다시 장자네 집에 가서 사실을 말하니 장자 내외가 딸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위로 두 딸은 징그럽다며 거절했으나 막내딸이 가겠다고 하여 결국 구렁이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구렁이가 잿물에 목욕을 한 다음 바지랑떼를 타고 장자네 담에 올라 다시 빨랫줄을 타고 초래청에 이르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막내딸은 태연히 예식을 치렀다. 밤이 되자 구렁이는 옥 같은 선비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하늘에 죄를 지어 구렁이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났으나 당신을 만나 허물을 벗게 되었다며 구렁이 허물을 각시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야 하니 허물을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허물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각시는 구렁덩덩 신선비가 건네준 허물을 고이 접어서 품속 깊이 간직했다. 다음 날 사람들은 구렁이가 선비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놀라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다.
신선비가 떠난 뒤 막내딸은 구렁이 허물을 품속에 깊이 간직한 채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두 언니가 동생이 몸을 씻는 사이 재빨리 구렁이 허물을 훔쳐다가 태워버렸다. 그때 신선비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고는 단번에 제 허물이 타는 냄새인 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는 훌쩍 뒤돌아서서 오던 길로 사라져 갔다. 목욕을 마치고 허물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각시는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신랑을 찾아 나섰다. 몸에 먹물옷을 걸치고 머리에 곶가를 써서 중에 행색을 차린 다음 등에다 바랑 하나를 걸머쥐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각시가 길을 가다 농부를 만나 구렁덩덩 신선비가 가는 걸 보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논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각시가 죽을 힘을 다해 너른 논을 다 갈아주자 고개 넘어 까치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각시가 고개를 넘어 까치에게 물어보니 새끼들 먹이를 구해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각시는 사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벌레를 한 움큼 주워 까치집에 넣어 주었다. 각시가 다시 까치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 높은 고개를 넘으니 조그만 옹달샘에서 웬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각시가 할머니에게 다시 신선비의 행방을 묻자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빨아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각시가 있는 힘을 다해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빨아주자 할머니는 옹달샘에 은으로 된 복주깨를 띄우고는 올라서라고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하자 몸이 어디로 쑥 빠져들어가서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고 눈을 뜨니 어느새 별세계에 와 있었다. 각시가 다시 길을 따라 걷는데 논에서 웬 계집아이가 새를 쫓으며 구렁덩덩 신선비가 내일 모레 장가를 가니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각시는 아이를 간신히 설득하여 다시 한번 노래를 청하여 들은 후 신선비의 집을 물어 그의 집으로 갔다. 각시가 연부를 외며 시주를 청하자 하인이 나와 바랑에 쌀 한 대박을 퍼주었으나 바랑 밑이 터져 쌀이 바닥에 쏟아졌다. 하인이 빗자루로 쓸어 담으려 하자 각시가 부처님께 올릴 귀한 쌀이라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된다며 자신이 주울 테니 대나무 젓가락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렇게 각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젓가락으로 쌀을 한 톨 한 톨 주워 담았다. 그런 후 하루만 자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방이 없다고 하였다. 마루도 뒷간도 안 된다 하여 외양간에라도 재워달라고 했고 결국 하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각시는 소가 묶여있는 외양간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각시 옷으로 갈아입고
몸단장을 했다. 밤이 깊어 삼경 무렵이 되자 구렁덩덩 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와 달을 보며 옛 각시를 그리워하는 말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각시가 나타나 놀라는 신선비에게 당신이 오지 않으니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선비는 새 각시를 얻기로 해서 자신과 살려면 새 각시와 시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첫 번째 시합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는데 새 각시에게는 가벼운 꽃동이에 꽃 신발을 주고 헌 각시에게는 무거운 가래동이에 남학신을 주었다. 새 각시는 촐랑촐랑 걸으면서 물을 찰찰 엎질러서 물이 두멍에 반도 차지 않았고 헌 각시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이고 와서 부으니 물이 두멍에 가득 차 넘실거렸다. 다음은 수수께끼 시합이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무엇인지 맞히는 것이었다. 새 각시가 이 새, 저 새, 온갖 새 이름을 대는데 헌 각시는 새 중에 먹새가 제일 크다고 대답하여 답을 맞췄다. 두 번째는 고개 중에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슨 고개냐는 문제였다. 새 각시가 이 고개 저 고개 온갖 고개 이름을 대는데 헌 각시는 보릿고개라고 대답하여 또 답을 맞췄다. 마지막 시합은 호랑이 눈썹 3개를 구해와서 망건관자를 만들면 신선비와 함께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새 각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마을 구석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그 눈썹을 빼왔다. 그리고 헌 각시는 남학신을 신은 채 호랑이를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산중을 헤매던 헌 각시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가게 되었다. 각시가 명을 잡고 있는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할머니는 엉덩이를 번쩍 쳐들더니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각시가 할머니 엉덩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흥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 넙죽 절을 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호랑이의 말에 할머니는 내가 사람이니 사람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다며 이를 잡아줄 테니 무릎에 누우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를 잡는 척 하다가 눈썹 하나를 쏙 뽑았다. 그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호랑이에게서도 눈썹을 하나씩 뽑은 후 호랑이가 나가자 할머니는 엉덩이를 들어서 각시를 꺼내 주었다. 그리고는 눈썹을 가지고 가서 망건관자를 만들라고 말했다. 각시는 할머니한테 큰 절을 올린 다음 호랑이 눈썹 3개를 고이 간직하고 돌아와서 망건관자를 만들었다. 헌 각시한테서 호랑이 눈썹 관자를 받아든 신선비는 이 각시가 진짜 내 각시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하여 새 각시는 쫓겨가고 장자의 막내딸이 구렁덩덩 신선비의 각시로 인정받아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